또 나 자신의 기운도 약간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전형적으로 뭔가 기획, 탐구,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류현장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이제 갑진년 운세인데 예, 예, 1971년생 예, 54세 되시는 돼지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도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신해생이신 분들이네. 먼저 이제 지지의 해수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현하 이렇게 얘기해요.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강물이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조용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성격이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또 정해진 길로만 다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규칙, 규범 이런 걸 갖다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될 수 있으면 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조용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거예요. 자, 강물이 보면요,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잘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달이 돼야 변화가 좀 보일 정도로 네. 그때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지만 흐르는 강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조용하다, 정직하다, 그 다음에 순리적이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 뭔가 이 밀어붙이는 있잖아요. 힘.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하다 이게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이 점잖고 조신하고 순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자기 주장이 꺾이지 않아요. 강은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개울물이나 옹달샘 정도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밤새 삽질하면 이제 바꿀 수 있지만 강물을 바꾼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이건 대역사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럴 정도로 이 자기 주장이나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이 좀 내키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 강이 한 번씩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그죠. 이제 목소리가 커져. 불평불만이라든가 목소리가 좀 커지고 또 천간에 있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로 얘기하면 이제 꿩의 비유가 돼요. 자, 세련되다. 꿩이 보면, 특히 숫꿩들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그죠? 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련됐다, 품이 있다. 다 꿩이 걸어 다닐 때 보면 굉장히 또 도도해요, 또. 그래서 좀 자아도취의 경향도 좀 있기는 하지만요, 꿩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겁이 많아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쪽 물상에 비할 때 서리에 비유를 해요. 자, 사람이 서리빨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조용조용하고 순리적인 이면에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게 자기 주장이 꺾이지 않는 강한 고집과 그 다음에 도도함과 또 종적으로 뭐 어떤 세련미, 우아함 갖추고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결정짓고 끊어낼 때는 굉장히 또 서리빨 같이 끊어내는 자,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또 이 시대색은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상관을 놓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네. 자, 상관을 놓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야당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고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눈에만 띄면 다행인데, 이 상관을 놓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잘 못 참아. 이게 반드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이게 좀 지적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좀 그런 어떤 야당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예민함, 결국 예민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좀 까칠한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좀 이 까칠한 면도 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직장 생활도 좀 잘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도도함, 우아함.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만서도 이제 어느 게 더 크냐가 문제인 거예요. 네네. 욕심이 더 크냐 아니면 이렇게 우아하게 돋보이고 싶은 욕구가 더 크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욕심이 없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내 이 뭐라 그러나 이게 좀 이 우아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약간 그 자아도취 도도함이 좀 있다 보니 네. 이 장사나 사업을 해도 그렇게 썩
잘 된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래저래 해가 좀 까칠하고 야당성이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도 마찰이 있고 또 그 우아함과 도도함의 기질로 인해 가지고 또 장사도 좀 쉽지가 않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신혜생만 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뭐 평균치만 얘기해도 한 100만 명은 되거든요.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또 바닥을 친다라고 얘기하죠. 예, 바닥에 완전히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귀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에 좀 굴곡이 좀 많아요. 네네. 평탄치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혜생을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얘기해. 바닥을 치면, 한 번은 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치면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비상을 한다. 네네. 그래서 바닥을 쳤다가, 귀인을 만나서 다시 비상 한번 했다가 또 좀 바닥을 쳤다가 또 귀인을 만나서 비생을 했다가 좀 이런 인생의 어떤 좀 굴곡이 많이 그 암시되어 있는 그런 띠가 바로 신혜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이런 이제 신혜생이신 분들의 2024년 갑진년 운세를 보면 일단 그 지지의 해수 용띠를 만나면요. 자, 반한살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자, 뭐 전에도 몇 번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말 안장이 놓여져 있다. 즉 내가 어떤 지위라든지 권력을 획득했다. 왜? 옛날에는 귀하신 분들이 타는 게 이제 말이니까 네네. 그 말 내가 탈 말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위를 획득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이제 군인들한테 비하면 별을 달았다. 그 별 달 때까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딱 별을 달고 앞에 딱 원스타 이 별판을 딱 탄 관용차가 이제 우리 집 앞에 딱 대기를 한 거예요. 이제 타고 출근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운을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과거에 이제 그 뭐 한 거의 짧게 보면 작년까지 어떤 역경과 고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성취할 수 있는 결과, 말 한 장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년을 놓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추수의 계절이면 자, 이 곡식이 한 알이라도 유실되지 않게 네. 조심스럽게 잘 거두어 가지고 탈곡 잘 해서 어디 뭐 비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 뭐 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쏘아 먹는다든지 안 하게 잘 보관하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전형적으로 수성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추소는 안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내기를 한다든지 씨앗을 심는다든지 네네. 이거 적절치 못한 행동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창업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적절치 못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간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는 의미에서 뭐 승진, 합격, 어떤 자격 취득, 또 문서나 계약 같은 데서 이제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운이지만 거듭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수성의 시기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과거를 돌아봐야 될 시기예요. 자, 근데 돌아본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모내기하고 씨는 그 이듬해 봄이 돼야 돼요. 겨울이 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겨울이라는 계절이 남아있어요. 네네. 그러면 자, 요 겨울이라는 계절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반성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앞날을 준비하는 시기다 해가지고 향후 몇 년 안에 좀 나한테 어떤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하다든지 자,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시기에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천간의 신금이 용띠해가 되면요. 자, 묘지에 놓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공동묘지 할 때, 내가 이제 묘지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답답하죠? 네네. 맞아. 내가 일단 답답해. 이 뭔가 이 침체, 정체,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순리적으로 좀 풀리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또 비슷한 운이에요. 요런 운은 저희들은 좋게 봐. 왜냐면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성해야 되는 시기에 네. 내가 어떤 능동성이라든가 경쟁심이 생기면 안 좋거든요, 이게. 반대로 내가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시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침체된다든지 수성해야 되는 운이 들어오면 이것도 역시 이게 엇박자가 나면 안 좋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조금 엇박자로 들어와요, 운이라는 것이. 네네네. 그래서 다들 힘든가 봐. 설쳐야 될 시간에는 가만히 있고 싶고,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될 시기에는 또 설치고 싶은, 항상 이렇게 엇박자로 들어오는데, 자, 운도 역시 조용히 수성해야 되는 시기에 환경에서 또 나 자신의 기운도 약간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전형적으로 뭔가 기획, 탐구,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좀 뭐한데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내가 죽었어. 네. 예.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꼼짝도 못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네네. 그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오죠. 네.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나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나 싹 한 자리에 다 모여요, 이게. 예. 뭐 3일장을 친다 그러면 그 3일 안에 있잖아요. 네. 진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요. 한 다리 건너 알던 사람들까지 다 오게 돼요, 이게. 즉 뭐야? 사람들이 다 모인다.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나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네네. 상도 차려주고 들어서 옮겨도 주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해주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떡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해결을 해줘?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년 전, 30년 전에 알던 사람들도 다 오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복고의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이 복자가 들어가는 거에서 네. 좋은 운이에요. 복직을 한다. 복학을 한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도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헤어진 인연도 다시 연결되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들이 사주를 딱 보고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항상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뒷일은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얘기해. 네. 뒷일은 책임 못 지는데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다 없다를 뭘 가지고 본다? 이런 바로 있잖아요. 묘지에 운이 들어와 있다? 그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드리는 말씀으로 뒷일까지는 난 모르겠고.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복이죠. 전형적인 인복이고 뭔가 옛날에 그만뒀던 일을 다시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고, 부활 이런 말을 쓰는 그런 운이 이제 올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신혜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좀 뭔가 약간 좀 차분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는 않아요. 원래 차분하신 분이 운도 차분하게 있어야 될 때, 그러면서 본인의 성정도 좀 차분해지게 만드는 운. 그러면 이럴 때는 저희들은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돼지띠 봐주신 것도 정말 띠와 년생만 보고 봐주신 거니까 예, 자세하게 보려면 자기 연월시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예.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